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에 어,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수를 하실 때에 왜 매수를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차트를 보고 하는 차트 매매 아주 위험한 매매다. 뭐 다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재료는 가치 투자. 뭐 그죠.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매매. 어, 어떤 건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다 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이거를 당연히 알고 매수는 타이밍은 어떻게 차트를 가지고서는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한다라고 해서 확률이 높다? 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뭐 매수만 하면 바로 파랑새, 손실, 뭐 손절도 자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현대바이오는 분명히 고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1차 고점이든 2차 고점이든 뭐 3차 고점이든 고점은 맞다. 자, 제 그림으로 하나 좀 표현을 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 이렇게 갔다가 주가라는 게 그쵸? 이렇게 갔다 빠졌다 이렇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데서 매수해도 야 괜찮아 올라오잖아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저는 뭐 제 매매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은 남들보다 좀 싼 가격에 매수를 하려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큰 파동,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쭉쭉쭉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또 이게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승이 나오면은 상관은 없지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매수는 잘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던 매수는 잘 하셨다라고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눌리는 것, 지금 좀 전에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다가 연결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현재가 이 자리 올라가면 이 자리가 낮은 자리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상승이 없다라고 하면 뭐죠? 지금 현재 위치는 뭐다? 최고점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바이오는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가 어디다? 여기다. 이렇게 빠졌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디다? 네. 이 자리이다. 그러면 빠졌다가 상승을 할지, 자, 바로 이렇게 바로 상승을 할지 빠졌다 상승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고점인 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죠. 하지만 더 상승한다,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빠져도 신경은 안 쓴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주가라는 것이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하는 그 과정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지, 언제 반등이 나와야 할지 어느 정도 대충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매수를 하셨으면 제가 손절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선 좀 끊어가야 되겠다라는 전략은 필요하다. 지금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서, 남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아주 짧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매매라는 것은 다 뭐 개인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지만 이 흐름에서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기본적으로 조금 완벽하진 않아도 조금은 알아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 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개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 흐름을 보면 개인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차트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올라갈 것 같은, 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밀려서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올라가면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려가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어디서 잡을 거냐?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런데 내가 매수한 것이 틀렸다라는 그 기준이 과연 어디냐? 라는 것을 정하셨습니까? 정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저는 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된 게 뭐죠?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눌림목에 대한, 아니면 21선 뭐 이런 것일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높은 확률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21선이 아닌가. 또는 이 횡보하는 것에서 어떻게 이 전 저점에 대한,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셨던 아니던 상관없이 지금 기준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자 기준을 어디서 잡으실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전 저점에 대한 것을 기준을 잡으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처럼 기준은 꼭 있으셔야 된다. 제가 5일선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는 5일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니까 짧게, 이전에는 5일선 상관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5일선 상관이 있다. 그리고 5일선이 이탈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21선에 대한 터치 했죠. 5일선 이탈과 동시에 했죠. 이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5일선에 대해서 이탈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1선을 보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터치가 되고 반등이 나올 수 있고 21선을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21선을 기준으로 이탈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5일선에 대해서 이탈했을 때는 그 다음 21선을 볼 텐데, 보시지만 21선에 대해서도 무너질 확률이 꽤 있다. 왜 그러냐면요, 21선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이 주가의 흐름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21선이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죠? 기준을 5일선으로 잡던 21선을 잡던 지금 이렇게 잡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딱 정해져 있어요. 5일선, 21선 아니면 이 전저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준이 이탈이 된 상황인데, 자 어떤 판단을 하실 겁니까? 만약에 빠졌을 때 손절을 치시겠습니까? 지금 빠진 상태인데 여기에서 자 이 구간이 21선 이탈 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주 짧은 문제가 되거나 아주 짧은 대응은 뭐다? 5일선이다. 그쵸? 5일선 이탈 시에 대한 주의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친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다? 밀려도 이상하지 않다. 확인되셨습니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뭐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빨리 대응. 자,
지금 뭐 상황을 보신다라고 하면 빨리 대응한다라고 하면 우에서 아주 짧게, 그리고 이 우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밑에서 매수했는데 그러면 대응은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5일선과 21선에 대한 것을 이탈 시 5일선에 대해서는 짧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21선에서 어떻게, 네, 이 간격, 이 위치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지금은. 이전에도 강조를 했었던 여기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이 이 색칠하기 전 위쪽입니다. 이 위쪽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5일선의 짧은 대응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뜻대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손실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짧게 대응, 그리고 이 5일선이 빠졌을 때 이전과 달리 하락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의 지금 대응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빠질 것을 예상을 하고 비중 관리를 한다든지, 내가 손절에 대한 기준을 잡고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5일선, 21선에 대한 것을 딱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예측이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번 주에 이 5일선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빠졌을 때 그냥 대응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대응만이 아니라 빠질 수 있다. 하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기대를 하셔야 되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색칠하는 것까지 보시고 이 밑에 빠졌을 때의 흐름을 또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하고 지켜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제 이번 영상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